안녕하세요. 봉화산의 계사입니다. 오늘은 6월에 하는 성실 신고에 대해서 대상이 어떻고 그리고 혜택이나 그리고 성실 신고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 신고인데 6월은 성실 신고 대상입니다. 성실 신고 확인제라는 것은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뒤에 언급할 겁니다.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의 내용의 정확성의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해서 신고함으로써 개인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등에게 확인하기 때문에 이 세무사들도 혜택을 주는 거죠. 세액공제로 해서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인데 2011년부터 적용되었고요. 성실신고 확인자는 누구냐? 세무사, 저와 같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이렇게 됩니다. 신고 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 기장 내역,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개인 사업자인데 적격증 비용으로 해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거고, 가세도들 계산이 성실하게, 성실성이죠. 성실성을 확인하겠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문가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수수료를 더 많이 청구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6월 달에 신고하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어떻게 되냐?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이 도매, 소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서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이 낮지만 매출이 많이 크잖아요. 편의점 같은 거, 마트 같은 거, 농업업, 강업이 있는데 부동산 매매업 같은 거 15억 이상이면 2018년부터는 1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가다 보면 식당에 가면 요즘 어려운데 음식점이죠. 음식점 같은 경우는 7억 5천입니다. 15억의 반땅 7억 5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조, 숙박, 음식점 같은 경우 7억 5천이 해당됩니다. 운수, 창고, 정보통신업, 부동산 개발업 이게 7억 5천이고요. 보험업 이런 것도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이거는 5억입니다. 전문가 그룹,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가 그룹의 서비스업은 5억이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 전문가 그룹들은 복식부기를 반드시 해야 되죠. 매출하고 상관없이. 자, 성실신고를 하는 경우 혜택을 줍니다. 일단 성실신고를 잘하라 그러면 혜택을 주는데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해주죠. 120만 원 한도. 왜냐하면 당연히 성실신고 확인서를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들이 확인서를 해주는 대가로 당연히 수수료를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세액공제로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도는 120만 원이고 60% 그럼 200만 원 정도면 2, 60이니까 한도를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근로자들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성실신고 대상 경우는 성실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이 하는 이런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자들은 이 세액공제를 받지만 농특세나 체지한세 대상은 아니죠.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 15%, 교육비 세액공제 15%, 월세 10%의 소득금액 4천 이하는 12%인데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20% 농특세를 가세되죠.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도 농특세 20% 가세하는 것처럼 이제 체지한세는 좀 어려운데요. 최소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조특법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 때 이만큼은 중소기업은 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농특세도 없고 체지한세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실신고를 해라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겠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자들의 세무조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 협력 의무를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했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요. 성실신고 확인자, 세무사나 회계사들한테 야, 너가 성실신고할 때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너가 보수도 많이 받았지 않냐. 근데 너가 대충 해서 신고를 하거나
가라증빙이나 가라매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확인하지 않고 신고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을 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업무 정지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성실신고 확인자의 경우는 주요 검증사항인데요. 조서일보에 있는 겁니다. 세무서에 어떤 걸 검증하거나 회계사들이 어떤 걸 검증하는지 보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 사업장 현황, 그리고 주요 매출처, 주요 매입처, 그다음에 주요 유형 자산이 있겠죠. 뭐 토지 건물이나 뭐 차량 같은 거, 기계장치. 그럼 차입금이 지급이자 뭐 개인 차입금을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 내용 확인하고 수입 금액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입에 따라서 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 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금액 보고 필요경비가 일정한지 이 적격증빙이 있죠.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 카드, 급여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이행신고서겠죠. 기타 검토사항은 여기냐면 성실신고자가 이렇게 매출이나 매입을 비용을 할 때 특수관계자를 끼워가지고 이게 증비를 마친 경우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관자, 배우자 및 직계수비스 간 거래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또 업무용 차량 같은 거 있죠. 차량을 가다하게 차가 뭐 대표가 하나인데 차를 한 3대, 4대 탄다는 경우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 운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2개의 업종이 있을 경우에 그 성실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냐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블로그에 참고한 건데요. 밑에 블로그. 만약에 도소매입 10억, 부동산 임대입 3억일 경우에 도소매입 주업이라고 할 때 그러면 도소매입 같은 게 아까 몇 억이 성실신고라고 했죠? 15억이나 7억 5천이나요? 도소매입은 마진이 낮기 때문에 15억입니다. 그럼 15억일 때 지금 현재 도소매입 10억이잖아요. 근데 임대업도 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3억 곱하기 그 주업종 이해죠. 임대업이죠. 주업종의 이해의 기준수익 금액에다가 주업종의 기준수익 5분의 15를 곱하기 3만 9억이죠. 19억이 되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성실신고 확인 예정 판정 사례인데요. 신규 사업자 등록 여부에 무관합니다. 올해 사업을 처음 했기 때문에 성실신고 안 되겠죠. 그게 상관없어요. 15억, 7억 5천, 5억이 돼버리면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전년도 업종 및 수익 금액에 무관합니다. 전년도에 뭐 5억이었는데 올해 10억 됐다, 15억 됐다. 그럼 당연히 성실신고 대상이겠죠. 법인 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 넘어갔을 때 개인 사업 하는 시점에 6개월 동안 도소매입인데 13억이었다. 그럼 성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일 때 다시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밑에는 아까 앞에 노직인데 도매업 13억, 제조업 이름이면 주 업종이 도매업이잖아요. 13억을 곱하기 환산을 하는 거죠. 1억 곱하기 기준수익금의 15억,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7억 5천 있죠. 이렇게 환산하면 2억이 나오고 13억에 2억을 돈 15억이잖아요. 15억 초과가 아니라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주업종으로 환산 수익금액인데 이것도 똑같죠. 음식점, 부동산 임대 1억인데 음식점 7억인데 7억 플러스 음식점 1억 5천이 되는 거죠. 여기냐면 1억 곱하기 5분의 7.5 임대업종 5억이니까 이렇게 해서 환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판정 사례를 국세청에 나온 자료인데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자가 가소신고할 수 있겠죠. 야, 너 성실하게 신고해라. 그런데 가소신고할 경우는 3년 동안 성실신고세 공제를 배제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신규 사업자 등록 여부 무관하다고 그랬죠. 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신규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매출이 도소매업은 15, 그 다음에 제조업은 7억 5천, 뭐 임대 및 서비스업은 5억이 넘으면 5억 이상이면 당연히 그 해에도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성실신고 대상자가 5월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원래는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한의 신고로 본다는 겁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를 보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 안에 여러 명이 있더라도 1거주자를 봐서 그 전체 금액이 15억이 넘어버리고 7억 5천이 넘고 5억이 넘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업장이 2개예요. 큰 사업장 있고 다른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2개의 사업장을 합해서 성실신고 대상이 파악하는 거고 당연히 소규모 사업장도 포함해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성실신고자들이 가장 많이 체크해야 되는 건 적격증빙이에요. 자, 적격증빙은 크게 네 가지, 법적증빙이라고 가르죠. 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급여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신고에 대한 이행상관 신고서, 퇴직급여 같은 거 있겠습니다. 자, 성실의 S, 성실의 S자, S자 같아요. 성실이니까 S유형이 있는데 도소매는 15, 도소매업의 반땅 7억 5천, 음식점 제조업은 7억 5천, 그 다음에 임대 서비스업은 5억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개업, 성실신고 대상자 환산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1월부터 7월까지 폐업했어요. 음식점업인데 7억까지 매출이 있었다. 그러면 폐업했기 때문에 7억 5천이 안 넘잖아요. 그래서 환산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성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경우로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상태에서 법인 전환한 거는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법인도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 전환하는 경우는 당연히 성실신고 대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금액을 잘 보고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아까 2개 이상 업종 경우에 했었죠. 그 위에 보면 주업종 수입의 플러스에 주업종 기준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다음 주업종 예수입 분자고 곱하기 분모의 주업종의 기준으로 해서 2개 이상 업종의 경우에 합해서 성실신고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 경우에 주의할 거냐면 배우자가 직계 좀비소관 사업자간에 있을 거 아니야. 그 특수관계자 간에 이상한 거래, 매입 매출, 매출 맞춘다, 매입 맞춘다 해고 이상한 거래하는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가 혼자인데 차를 비싼 차를 2세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사용 비율에 대해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적격 증빙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을 누락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같은 거 허위로 계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건비 같은 거 잘못 가다 계상하거나 그 다음에 업무 이해 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잘못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용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를 잘 하시는 게 성실신고 대상이 됐을 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6월에 성실신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증하셔서 성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성실신고 확인자와 그 다음에 대상이나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